떡은 입으로 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단단한 겉껍질을 가진 삶 속에서 처음으로 뜨겁게 퍼진 향이 있었어요. 그건 장터 끝자락에 피어오르던 쑥향이 아니라 내게 흘려보낸 눈빛이었습니다. 쫀득한 반죽처럼 서로에게 들러붙던 순간 나는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여자로 숨을 쉬고 있었죠. 입에 넣지 않아도 목으로 넘어가던 감정,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터질 것 같던 침묵, 그 모든 건 쑥떡보다 더 우른 내 안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난 떡을 사러 간 게 아니라고를 느끼러 간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떡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가 삼킨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 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쑥떡보다 더 짙은 향기, 그와 나눴던 금기된 온기.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향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하지 못한 비밀 연애가 있으신가요? 당신만의 조용했던 사랑,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살짝 털어놓아 주세요. 이 공간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장터 끝자락, 볕이 기우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작은 쑥떡 노점은 푸른빛을 품은 듯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타닥이는 기름 냄새가 흩어지는 여느 좌판과는 달리 그곳은 마치 시간의 틈에 걸쳐 놓인 듯 정적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스치듯 걷는 걸 습관처럼 반복했지만 발걸음은 언제나 느려졌고 시선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방향에 고여있곤 했습니다. 떡 하나 사지 않은 채 늘 돌아가던 그 길목. 저는 어쩌면 떡을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저를 깨우러 간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쑥을 찍고 반죽을 손질하고 찜통을 여다드며 낮은 숨소리처럼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끝은 번잡한 장터 속에서 유일하게 느린 리듬을 품고 있었고 저는 그 느림에 자꾸만 발이 걸렸습니다. 어느 순간 저를 향한 시선이 멈춰 있는 걸 느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마음의 문틈 사이로 들어온 따뜻한 기류 같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말 없는 기척이 제 안에 무언가를 천천히 깨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나 드릴게요. 처음 말을 건넨 건 그분이셨습니다. 떡보다 먼저 전해진 건 손끝에 남은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 떡을 받아들며 손끝에 스친 온도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오르락혀 있던 문고리를 돌리는 감각처럼 섬세하고 묘한 떨림이었습니다. 떡에서 나는 쑥향은 어느새 그분의 냄새처럼 느껴졌고 그날 이후 저는 그분이 만든 떡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러 장터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끝나도 그분은 좌판을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을빛이 닿은 그분의 옆모습은 그늘보다 더 조용해 보였고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직도 계세요? 그분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혹시 오실까 봐요. 그 말은 땅에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밀려 다시 손바닥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마주본 그 시간이 오히려 온통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나눴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뺨가에 묻은 팥가루를 손끝으로 닦아내는 순간 저는 제 손끝이 저를 배신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아주 부드러운 감각. 하지만 그것이 제 안의 오래된 감정들을 건드리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떡집을 평일에도 찾아가게 되었고 좁고 긴 복도 끝 너머로 그분의 그림자가 보일 때마다 알 수 없는 뜨거움이 배속 어딘가에서 퍼져나왔습니다. 어느 날 떡을 돕겠다며 들어선 작업장 안. 그분은 반죽하던 손을 멈추시고 묻은 가루를 닦아주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말보다 느리게 퍼졌고 그 여운은 떡 냄새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수없이 경고를 쏟아내면서도 발걸음은 늘 그 창고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분을 향한 마음은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분은 무심한 듯 제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실래요? 그분의 말은 의자처럼 제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저는 조용히 그분 곁에 앉았습니다. 찜통에서 올라오던 김은 흐릿한 막처럼 우리 사이를 덮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향해 쑥차를 따라주셨고 그 손길은 뜻밖의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집에선 이런 대접받기 어렵죠? 라는 말씀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말이 무섭게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고 저는 그 문자를 본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불빛, 냉기 어린 공기, 그리고 머릿속에 맴도는 그분의 눈빛. 떡도 사지 않은 날이 많아졌고 그분과의 대화는 길어졌으며 그분과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떡 하나 사지 않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제 앞에 손을 내미셨고 저는 아주 작게 조용히 그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떡보다 따뜻했던 그 순간이 이제는 떡집보다 더 자주 생각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쑥떡집 창고는 그날따라 유난히 일찍 같았습니다. 바깥의 장터는 슬슬 정리를 마치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지만 그 작은 작업장 안에는 하나뿐인 불빛이 따뜻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마주 앉아 갓 쪄낸 쑥떡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건넨 그 떡은 유난히 포근했고 김이 피어오르는 떡 사이로 흐르던 그분의 시선은 묘하게 제 안을 헤집고 들어왔습니다. 쑥의 향이 코끝을 간지리는 동안 더 강하게 스며들던 건 그분이 뱉은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그건 공기처럼 가벼웠지만 들이마시는 순간 가슴 어디쯤을 덜컥이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분의 반죽에는 생강즙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몸을 덥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온도는 단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따스하게 흔드는 기색이었습니다. 반죽을 굴리던 그분의 손끝이 우연히 제 손끝과 가까워졌고 스쳐가는 그 미세한 접촉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떡이 익는 동안 저는 떡보다 먼저 부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애써야 했습니다. 창고 한 구석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나무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그 자리에 앉히시고 조용히 옆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뜨거운 차를 따르던 손놀림이 유난히 느렸고 잔을 건네는 그분의 시선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차는 제 두 손 사이에서 묘하게 떨렸고 그 잔이 품은 온기는 팔을 타고 천천히 올라와 마음 언저리를 휘감았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은 그 공간은 외부와 단절된 또 다른 세상이었고 저희는 서로의 숨결로만 의미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비와왔던 날 그분은 불을 더 환하게 밝혀두셨습니다. 장터가 모두 잠든 시간 그분은 창고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조용했지만 그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건 그 안에 감춰진 기계였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고 수증기로 가득 찬 공간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머뭇거리며 제 쪽으로 다가오셨고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가볍게 건드린 손끝은 내내 움츠러 있던 감각을 풀어헤쳤습니다. 말없이 오간 그 손길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찜기에서 김이 뿜어져 나오는 사이 저는 그분 옆에서 반죽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손을 이끌어 반죽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반죽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로 제 손을 감쌌고 그 온도는 곧 마음의 표면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엉켜든 두 손 사이에선 아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그 안에는 정제되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서로에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떡집 뒤편 좁은 복도를 지나면 작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해 그 문 앞에 서게 되었고 그분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마시자며 건넨 말은 배려 같았지만 그 속엔 조용한 초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은 소박했지만 벽마다 익숙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어깨에 담요를 조심스레 얹어주실 때 저는 그 감촉이 단지 직물의 따뜻함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말없이 품에 안기는 느낌이었고 저는 그 품에 스며드는 제 자신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삼켰습니다. 차는 식어갔고 방 안의 온도는 더 따스해졌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바닥에 닿은 김처럼 천천히 번져왔습니다. 그날 저희는 입맞춤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 하나, 손끝의 머뭇거림 하나에 담긴 감정은 어떤 포옹보다 더 뜨겁고 더 진했습니다. 그것은
몸이 아닌 마음을 쓰다듬는 언어였고, 저희가 나눈 시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멈춰있던 감정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연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오래도록 멈춰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화장은 말끔히 지워졌고 머리는 단정히 묶였으며 옷도 갈아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온기가 피부 아래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뜨겁게 데운 돌 하나가 제 안에 얹혀 있는 듯 묘한 열기가 뿌리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반죽을 덮었던 천의 촉감, 담요에 스며든 은은한 온기. 그분이 제 곁에 있었던 짧은 시간은 시간이란 개념보다도 더 오래 제 안에 남아 있었고 제 숨결 하나하나가 아직도 그분의 방 안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 제 집이었지만 더는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조용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거운 발소리로 집에 들어왔고 코끝을 찌르는 술 냄새와 함께 무언의 침묵을 들이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비워진 접시들과 흐트러진 수저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치워내며 또다시 혼자만의 저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화는 이미 오래전에 끊겼고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손이 닿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허함이 깊어질수록 쑥떡집에서 느꼈던 미묘한 떨림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저는 그것을 애써 잊기보다는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날 제 발걸음은 어느새 그분의 가게 앞에 닿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니라고 우연히 지나다가 마주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고개를 드셨고 그 짧은 눈맞춤에 모든 핑계는 무너졌습니다. 말없이 내민 떡 한 조각. 그것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넘어 저를 향한 은근한 손짓이었습니다. 떡의 온기는 적당했고 쑥 향기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 스며든 마음은 너무도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창고문을 다시 열던 날 그분은 예전과는 다른 기류를 풍기며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그 침묵의 무게가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죽을 제게 건네셨던 손놀림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고 그 떨림은 천천히 제 쪽으로 번져왔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손끝이 스치는 그 짧은 순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접촉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밀봉된 감정이 서서히 새어나오는 틈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전하지 못할 무언가가 그 고요 속에서 진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분이 제 옷자락에 붙은 가루를 조용히 털어주셨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그 순간 갑작스레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그분의 손끝은 제 안에 낯선 문 하나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는 그 짧은 찰나의 전율을 느꼈고 그 떨림은 오히려 저를 부드럽게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먼지가 흩날리듯 저를 감싸고 있던 방어의 층도 함께 흩어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누군가에게 오롯이 들키고 싶은 마음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그분의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숨을 고르는 사람처럼 차분했고 저는 문턱에 발을 딛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그 눈빛 하나에 저는 다시 한 걸음 더 들어섰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손을 뻗어 제게 자리를 내어주셨고 저는 그 초대에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제가 들여놓은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보다 따뜻한 것은 그분의 말 없는 배려였고 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서 몇 번이고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오늘까지만, 여기까지만. 하지만 그런 다짐은 마치 김처럼 사라지고 그분이 제 곁에 다가설 때마다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분의 온기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저는 제가 얼마나 오래 목말라 있었는지를 너무도 뚜렷하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감정은 무작정 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누적된 결핍이 쌓이고 또 쌓여 마침내 숨겨왔던 진심이 비집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이었지만 누구보다 제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깊숙이 걷잡을 수 없이 그분의 온기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장날이 지난 뒤에도 저는 여전히 그의 기척을 거두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면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어렴풋한 쑥 냄새가 감돌았고 그 향은 마치 쌀뜨물처럼 은근히 제 마음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문득 손끝에 닿는 찬물의 감촉 속에서도 저는 반죽을 이겨내던 그의 손놀림을 떠올렸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비가 내린 뒤 묵은 먼지를 씻어낸 공기처럼 제 안의 감각을 조용히 깨워주었습니다. 저는 그와 나눈 침묵 속에서 오히려 가장 선명한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제 안은 자꾸만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물건이나 접촉이 아니라 저라는 존재를 온전히 바라봐 준 시선이 주는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동자 안에 오래 머문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까지 저를 살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집은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남편의 숨결은 무채색이었고 그의 존재는 배경처럼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함께 앉던 식탁은 이제 혼자 마주하는 공간이 되었고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더 투명해졌습니다. 밤이면 이불 안에서 저는 과거를 더듬기보다 그와 함께 나누었던 고요한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아도 손끝이 닿지 않아도 제 안은 그로 인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묻혀있던 감각의 부활, 저 자신을 다시 실감하게 하는 조용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손바닥보다 작은 상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쑥떡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포장을 푸는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김의 향은 단순한 쑥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담요에 덮인 듯 은근하고 방금 지핀 화롯불처럼 따뜻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떠올리며 준비한 그 떡은 음식이 아닌 체온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제 안 어딘가에서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창고 앞까지 갔다가 끝내 발을 돌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몸은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발자국이면 되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되리라는 걸. 그가 제게 건넨 것은 욕망이 아닌 존중이었고 저는 그 진심이 깨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의 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제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도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예전엔 그 거울 앞에서 저를 지우기에 바빴습니다. 칙칙한 피부를 감추고 마른 표정을 덧칠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의 시선이 제 안에 새긴 잔잔한 온기는 더 이상 무엇으로도 가리지 않아도 되도록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흔들어 놓은 얼굴일지라도 그 안에서 다시 숨쉬는 저를 느낍니다. 더는 치장하지 않아도, 더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저는 저로서 충분합니다. 그와의 인연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시 스쳐 지나갈 운명이었고 어쩌면 언젠가 다른 계절에 다시 마주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제 안에 잊힌 조각을 조용히 건져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제게 남기고 간 것은 몸이 아닌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아직도 제 안에서 부드럽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감정이지만 누구보다 선명하게 제 안에 남은 그 순간들. 저는 그를 통해 제 자신을 다시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지금 저는 꽤 단단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